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의 이슈 체크는 일단 첫 번째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요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19년도 8월 2일 금요일날 제작했던 오늘 이제 제작한 영상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니까 맞다 틀리다 라는 것보다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 저는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한 건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글로벌 밸류체인이 다 엮여 있어서 반도체가 지금 이제 생산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 물량이 30%로 줄어버린다, 50%로 줄어버린다, 요렇게 되게 됐을 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오는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이제 반도체 협회에서도 지금 일본에다 뭐 공문 같은 거 띄워가지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개입을 한다고 이제서 중재안 뭐 내놓고 뭐하고 하고 있죠. 그렇고 요거는 이제 사실 일본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론을 그렇게 선동을 해놨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까지 꺼내놓고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물러서 버리면 면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출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한다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하겠다고 보면 되겠죠. 산업을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무슨 수출 품목들을 이제 허가를 다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기존에는 3일이면 끝났던 절차가 이제 이게 30일 아니고 90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입맛대로 수출 허가를 내주고 또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지금 이제 미래 산업이 아니고 지금 반도체에 쓰는 부분들은 다 이제 수출이 허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정부 쪽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 일본은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은 좀 내수 시장 요런 부분들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압박이 들어가면 일본이,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게 최악의 국면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통관 절차가 3일에서 그냥 90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90일에 대한 게 소재 같은 경우는 이게 보관을 한두 달밖에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질 건데, 왜냐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데서 물건을 많이 받을 리가 없잖아요. 이걸 제일 많이 사서 써주는 데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많이 받아서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소재 부품 기업들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독점 구조가 안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 뭔가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일본이 얻어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요인과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긍정적인 요인은 저는 이제 산업 쪽에서 이제 다 긍정적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수 쪽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제 일본 독점 구조의 소재 부품 다변화,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면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일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 것만 믿고 다른 데서 이제 물건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일본 거를 기존에 받던 걸 받으면서 계속 조금씩 줄여가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라든가 중국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데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오히려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이제 수출 규제 품목이 이제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R&D 투자 비용 확대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환경 규제도 이제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소재 기업들이라든가 부품 기업들은 장기적인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지금 너무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테마처럼 이익이 안 늘어나고 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 버블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보면 애매합니다. 왜? 주가가 움직이면 지금 국면에서는 소재 기업들이 이렇게 싼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를 얼마나 줄 거냐인데 요 부분에서 이게 20배를 줄 거냐 뭐 30배 40배를 줄 거냐인데 그러니까 PR로 치면요. PR이 평균이 이제 열에서 10에서 12가 평균이라고 치면 요 정도를 주고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밸류를 여기다 맞추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한 15배 정도 보고 그 밑으로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잘 추려보면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 반등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흐름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 투자가 살아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2017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이제 디램 같은 경우 보면 이제 8불에서 8불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9불까지 빠졌어요. 한 60% 70% 빠졌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한 마이너스 70%씩 빠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요게 2020년 하반기나 이제 2021년쯤 가면은 여기서 이제 호황이 한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시작이 되냐? 내년에 시작이 되냐?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5불 6불까지만 돌린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10불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불확실성이 뭐 되고 뭐하고 하면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필요한 데들은 당연히 재고를 쌓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반도체를 갖고 올 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을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재고 물량을 빨리 안 풀려고 그러겠죠. 최대한 갖고 있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가격은 폭등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으로 보면 이게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는 장기적으로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는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무조건 득이 되는 거죠, 이건. 단기적으로 이제 무조건 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제가 말하는 단기는 이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국산화 비율이 얼마나 되고 다른 쪽으로 일본에서 가져왔던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90%를 가져오면 뭐 이거를 예를 들어 중국이나 뭐 대만 뭐 다른데 러시아든 뭐 어디든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40~50% 가져오고 우리나라가 뭐 한 20% 만들어 쓰고 뭐 한 30%를 일본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이런 건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다변화 포지션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체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5년 안에는 일본 소재가 없으면 일단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는 멈춘다고 봐야 돼요. 가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물품 같은 경우는 주겠죠. 근데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가 뭐 7나노급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포토레지스트라거나 요런 부분들은 금지가 될 수 있겠죠. 일부 품목만 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풀어줄 것 같아요. 대체가 가능한 구간들은 안 풀어주면 일본이 타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별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 산업 규모를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이게 퀘스천 마크가 뜨면 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될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이 개입을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 일본한테는 야 니네 그거 하지마. 화이트 그거 하지마. 자, 한국 니네는 강제징용 뭐 이거 일본 자산 매각 압류해 놓은 거 매각하지마.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이 틀었다 그래요. 일본이 틀었다 그래. 근데 화이트 규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너무 떠들어 놓은 거라서 국민들한테 면이 안 서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미일이 만나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하면 이걸 어떤 협상에 대한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개입 같은 경우는 좋게도 볼 수 있고 안 좋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일 반한 감정 격화. 그러니까 힘겨루기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일본, 한국 모두 안 좋겠죠. 가장 안 좋은 이제 내수 시장에 타격을 많이 받겠죠. 기업들은 그냥 코피 한 방 흘리면 끝나는데
코피 한번 흘리고 코피 닦으면 끝나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일반 뭐 내수 쪽에서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겠죠. 예를 들어 한국 관광객이 많은 일본에 있는 어떤 뭐 관광 지자체, 뭐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자체 이런 데들은 경기가 완전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항공산업이라든가 여행산업, 이제 뭐 산업 측면에서 그렇고, 또 이제 뭐 자영업 하는 분들 중에서 일본 관련 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일본만 때리는 게 아니고 한국이 스스로 자기를 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득실 따져봤을 때 이게 득이다 실이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 다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계 분열, 이제 지소미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지를 안 하면 저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미국이 대장이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 얹혀가는 거예요. 한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에서 이제 뭐 방위비 뭐 해갖고 해주고, 뭐 미군 주둔 시켜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막 무기 같은 거 뭐 해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요런 게, 굉장히 불확실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서로 이제 반미 감정,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충돌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전쟁까지는 안 난다 그래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미국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그렇게 뭐 정의롭고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득을 잘 보는 나라예요. 오바마 때는 얌전하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한테 지지를 받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주고 했던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놓고 때려버리잖아요. 대놓고 죽어라 그러고 막 뺨 쳐버리고 막 주먹질하고 하니까 지금 보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반 트럼프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보면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서 한국하고 일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일본 니네한테 이득이 되게 내가 중재를 쓸 테니까 니네 뭐 줄래? 야, 한국 니네한테 이득이 되게 내가 중재를 서줄게. 니네 우리한테 뭐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뜯어내려는 영수증을 이제 슬슬 발행을 하겠죠. 요게 뭘까?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방위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려서 받을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은 이제 5배 뭐 더 달라 그랬나봐요, 미국이. 그래서 그렇게 협상이 진행이 되고, 이제 자동차 관세 뭐 풀어주고 뭐 요렇게 하는 걸로 이제 뭐 진행이 된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농산품 이제 수출 같은 경우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문정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걸 만약에 뭐 까버린다든가 뒤집어버리면 진짜 우리나라는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다 그래도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영수증을 놓으면 한국이 일본이고 무조건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뭘 달라 그럴지, 뭘 뜯어갈라 그럴지,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증시에서는 이제 뭐 테마 바람이 불고 있죠. 일본 수출 규제 테마라 그래갖고 애국 테마라 그래야죠. 애국 테마는 저는 보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무슨 뭐 모멘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서 파동이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뭐 2차 전지가 대표적이겠죠. 2차 전지하고 뭐 수소차, 이쪽에서 이제 소재 부품 쪽이 움직이는 것들은 장기 테마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테마로 이제 파동이 한번 나오고, 지금 이제 1차 파동이 나온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2차, 3차 파동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꺼지는 흐름이 나왔다가 아난티 같은 북한 테마랑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은 그냥 일부 좀 봐야 될 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수익이 보여요. 요런 부분들은 제가 수익 스토리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별거 아닐 것 같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한다 그래갖고
뭐 이게 수출 금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수출 금지 품목이 많아지고 진짜 일본에서 가치 축제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협상 시그널들을 미국을 통해서 미국한테 어떤 일부 지급을 하고 통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둘이 이야기를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미국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국면이 장기화로 가느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이게 포인트겠죠. 이거는 이제 좀 살펴야 되는 것 같고,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 한 7대3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으로 수출 금지를 시키는 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10월쯤에 결정이 되는데, 이 이전에 수출 허가가 내주는 조건으로 우리나라한테 뭘 달라 그러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의 흐름은 지금 이제 8월 2일이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 이거는 이제 나올 걸 알고 있었지만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나온 거라서 이 다음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에서 저는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